네, 넵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넵튠이에요. 네, 넵튠인데 최근에 이제 2025년 되고 나서 4,700원이었던 주식이 1,78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끄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넵튠 뭐 하는 회사야 이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왜 올라가? 뭐 게임도 뭐 없는데 이거 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뭐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넵튠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준비해봤고요. 단순히 올라가는 거 외에도 추가로 이제 뭐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이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자, 제가 이제 종목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앞에 들어가냐 뒤에 가냐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엘리어트 파동 3파 나왔잖아요. 떨어져야 맞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떨어져야 맞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인생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나요? 아니죠.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왜 넵튠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알고 계시죠? 상법 개정안이 뭐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건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보유 종목이 여러 종목이다 보니까 연초 되면은 주주총회 관련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회사가 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는 저기 경상도에 있다면 DSR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뭐 하라고 거기까지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열어라. 예. 그래서 직접 이제 전자주주총회를 해서 이제 뭐 주주위임이나 해임 관련해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감사 규칙을 바꿔라. 예. 회계 감사 있잖아요. 그 회사 그 검사하는 거, 그 뽑는 규칙을 좀 바꿔가지고 좀 이거는 이제 강화라는 게 아니라 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넵튠이 올라가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넵튠이 잘못하면 넵튠한테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 미성년자가 있어요. 뭐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죠? 부모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소송을 넵튠이 잘못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자회사라고 하면 모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뭐 중대재해 피해 보상 방지법은 솔직히 좀 과하다라고 느낌이 들었지만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많이 하는 회사가 다른 나라처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많아요. 이걸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주 승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차트만 보고 넵튠에 대한 정보만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넵튠만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30%예요. 3억 이상은. 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조야. 그러면 세금으로 3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재벌들 보면요. 막 100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30억 현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나 이런 거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채무 기간을 늘리잖아요. 상환할 수 있는 기간 늘려가지고 이자하고 원금 같이 갚아가는 구조로. 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 구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주들이 이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해서 기업을 뭐예요?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 어찌 됐던 기업을 하나 차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뭘 뽑아요?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되긴 해.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 욕을 먹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족 승계가 맞냐 틀리냐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 조금 길게 갈게요. 형님들, 누님들. 네. 저도 이게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뭐 주주님들 이 말보다 형님, 누님이라는 말이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형 이러고 싶은데 아니, 절대 제가 뭐 그 방송 보고 따라한 게 아닙니다. 그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있죠. 뭐 어디 토크쇼에서 좀 웃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가족 승계가 맞냐 틀리냐라는 것도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자, 부모한테 자식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거기에 따른 뭐가 커요? 책임감이 커요. 책임감이 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가족 승계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전문 경영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전문 경영인은 솔직히 이 회사에 애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체 한번 내보셨잖아요, 다들. 처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가 처음 낸 사업자 어때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장난 아니잖아요. 새 차 내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한 것처럼 그 애정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애정들이 커서 거기에 진짜 애정을 올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마음도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첫사랑도 어때요? 제일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없단 말이에요, 외부 경영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부모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 옳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나갔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 넵튠의 대주주가 뭐냐, 이제 크래프톤이에요. 크래프톤은 뭘로 유명한 회사냐면 백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백으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 크래프톤이 지분을 42%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39%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크래프톤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상한 회사겠어요? 완전 좋은 회사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되면 크래프톤하고 카카오가 책임을 져야 돼요.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하신 후에 2부에서 설명드릴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고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부 요약을 하자면 뭐였어요? 일부 요약. 네, 상법 개정, 연자죄, 대주주가 카카오, 크래프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뭐가 있냐면 유동 주식 수가 별로 없어요. 대주주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게 빠르죠. 크래프톤에 42% 가지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39%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게 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냐면
일봉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보이세요? 인제 10,000원 넘었어요. 10,000원. 인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과대낙폭 됐었어요. 이 4,000원까지 빠질 종목은 아니었는데 얘네가 여기까지 최저점 거의 근처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5,300원까지 왔으니까 예, 4,900원까지 내려와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43,000원이 4,900원 몇 프로 빠졌어요? 90%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잘못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랑 크래프톤이 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리스크가 해지됐잖아요. 해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주가가 원래 얼마였냐? 넵튠 접종 주가가 원래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1,310원이죠. 그럼 지금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본전이에요.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 빠질 이유도 없었어, 솔직히.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상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현재 국제 정세 일어나는 거, 그다음 다른 추경해서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된 이슈까지 합치면 이 종목은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최소한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20,000원, 15,000원 미니멈이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디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보셔야 돼요. 여기 16,000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16,0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1차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2차 상승할 때 이제 1차, 2차 차익 실현까지 같이 하실 분들, 그냥 문자로 알림 받으실 분들, 제가 어떻게 사고 파는지 문자 받으실 분들만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 돼요. 쉽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쉽지 않나요? 그리고 재밌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차트만 설명하면은 저도 알지만 저도 차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차트만 보면 솔직히 재미없어요. 중간에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에도 어때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막 성교육도 시켜주고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자기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첫사랑 얘기해주고. 이런 게 들어가야 뭐 영상 재미있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차트 뭐 나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거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넵튠은 얘는 이제 얘가 잘못되면은 카카오하고 어디가 피 봐요? 크래프톤이 피를 본다. 크래프톤 카카오가 피를 안 볼 수 있으니까 안 봐야 되려면 이 회사를 잘 키워야 되니까 주가가 정상 가격까지 올라갔고 지금 주가가 뭐라고요? 본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여기처럼 N자 파동으로 올라가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같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누구